안녕하세요. 난세를 살아가는 지혜 소서 1강 황희창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준의 제5장 준의 의를 따르다에 관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이관자 부 사사로운 인연으로 공적인 자리나 조직이 이루어지는 것은 뿌리 없는 뜬 조직이 된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어떤 조직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로 다 구성이 되는 건데, 사람으로 구성이 되는 건데, 사인 여기는 공적인 건데, 공인데 자꾸 사로 갖다가 넣으려고 한다? 그럼 이 조직 뭐가 되겠어요? 여기는 사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조직은 뭐가 되냐? 공조직이 안 되다 보니까 떠버리는 거죠. 왜 뜰까요? 내가 이 전체가 다 사는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사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 조직은 공인데 그럼 이게 짝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제대로 된 어떤 지시나 어떤 뜻이 제대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사가 플러스 되니까 사심이 생기게 되고, 사적인 거라는 것은 이 사람과 이 사람 간의 두 사람 간의 마음이 이 공을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조직이 뜨게 되는 겁니다. 손발이 안 맞는 거예요. 뿌리가 약한 거죠. 이렇게 변하는 거다. 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사가 끼니까 자기의 이익에 만약에 해가 되는 어떤 정책이나 뭐 조직이나 내가 뭐 하려고 하는데 어떤 조직과 법률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가 자꾸 생기려고 하는데 나머지 조직원들이 방해가 되다 보니 안 따라주게 되면 어떤 위해를 가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조직이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떠버리는 겁니다. 부초처럼. 그 조직은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 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가 낀다는 거는 개인의 이익이 들어가 버리니까. 공인데 여기는. 공이란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의 어떤 세금이나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구성이 된 건데 거기에 사가 껴버리면은 사와 사끼리가 사가 사를 불러서 사로 자꾸 채우게 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의 그 들어간 사의 이익을 취하려고 이 공이 유지되다 보니 공은 바로 부처처럼 떠버리게 된다는 거. 뭐 그 솔직히 다 아는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 다음은 능하 취승자 침. 이거는 아까 그 6살 소임자 저번에 6살 소임자는 6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게 살육한다는 뜻인데 사륙이죠. 사륙. 남을 죽이고 소임. 임무를 어떤 자기 직책을 이렇게 취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냐면 결국은 이 사람은 그 6살 소임자는 결국은 남을 억지로 내가 죽이고 해서 내가 임무를 부여받는 이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능하취승자는 침이 되지만 침범을 받는 거지만 위기를 불러온다. 위태롭다. 그 자리 지키기 어렵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원한을 사고 자기가 어떤 자리에 올라갔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된다. 그거를 뜻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능하 취승자는 침이 된다. 침범을 받는다. 아랫사람을 능하. 아주 그냥 뭐 능. 이게 뭐냐면 이건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 능멸하는 거예요. 되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뭐 할 줄 아냐? 너 뭐 못하잖아. 너 자네 왜 이렇게 못해?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없어. 참 할 줄을 몰라. 막 이런 식으로 늘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렇게 해갖고 자기가 맨날 뭐 또 이렇게 맨날 이겨. 뭐 나보다 못하잖아. 뭐 너 할 줄 아는 게 뭐였어? 네가 나보다 잘하는 게 뭐해? 뭐 이렇게 자꾸 하면서 자기가 맨날 승리에 취해 있어. 이런 사람은 결과적으로 아랫사람이 한 번 정도 기회가 왔을 때 침범을 당한다. 그냥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 그다음 명불승실자 모. 이거는 뭐냐면 명분 없이 어떤 그 대의 명분 없이 내가 뭔가를 취한 그 실리, 어떤 이익은, 어떤 결실은, 승리에서 얻은 그 결실은 뭐가 어떻다? 그냥 소모돼 버린다. 그냥 금방 날아가 버린다. 쓸모없이 그냥 소모돼 버린다. 부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분 없이 얻은 것들은 깜짝 쇼라서 그냥 반짝 있다가 없어지는 거죠. 깜짝 없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피땀 어리게 내가 막 노력을 했어요. 막 성실하게 내가 근무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재물을 조금씩 적소성대라 해서 적소성대 차곡차곡 내가 쌓아가지고 작은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결국은 크게 큰 걸 이루는 건데 한 방에 내가 뭔가를 명분 없이 그냥 생각도 안 한다는 뭐 한 것도 없는데 됐어? 그런 거는 금방 없어져 버린다. 소모돼 버린다. 뭐 대표적으로 로또 같은 것도 받을 만한 사람이 받으면 그 돈은 좋은 곳으로 여러 곳으로 돈답게 써지지만 그게 아닌 그 어떤 일확천금이나 이런 돈들은 결국은 화를 부르고 소모돼 버린다. 어디로 갔는지 다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강의에서 돈이 들어오면 생각지 않은 이거를 이제 우리 그 역학에서는 편재라고 그러는데 편재는 역학에서 보면은 이게 나면 내가 손짓 발짓 몸짓 해갖고 뭔가를 행동으로 표하는 거를 식신 상관 또는 상관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것들을 편재 정제라고 하는데 이게 발을 정자거든요. 정제인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또 관직을 얻는 게 뭐 편관, 정관인데 또 그래서 내가 나중에 다시 또 조상으로 돌아가는 또 나를 생해준 존재니까 엄마, 모친 이렇게 보는데 이거를 정인편인이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인편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뭔가가 나한테 인풋이 되고 나는 뭔가를 그 받은 걸 써먹고 내가 표현하고 발휘하는 거 그래갖고 결국은 제 관을 내가 이 사회생활을 하다가 다시 나도 또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여기서 이게 얻는 것들을 우리는 재물이라 하잖아요. 재물이라고 할 때 여기서 이 편재라는 거, 이 편재를 뭘로 보냐면 이거를 욕으로 봅니다. 욕심, 욕재라고 봐요. 욕재. 요 정제는 정당성이 부여된 어떤 약간 좀 정상적인 그리고 정상적이면서 정성 어린 또 내가 반듯하게 노력해서 얻는 돈이라는 거에 비해서 편재는 약간 욕심으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편재는 반이 뭐다? 귀신하고 같이 온다. 귀신. 꼭 돈이라는 거는 귀신하고 같이 붙어서 와가지고 돈이 내가 쓸데없이 돈이 팍 많이 들어왔어. 그러면 내가 쓸 돈이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돈의 이상은 반드시 탈이 나면서 나가게 돼 있다. 나를 망치면서 나간다. 그 굉장히 이거는 정말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근데 하늘이 내려줘서 그 돈을 유지하고 많은 사람들을 더불어 내가 뭐 해야 될 돈을 가질 사람이라면 상관이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닌 사람이 그냥 무슨 어떻게 뭐가 재수 좋아서 어떻게 뭐 갑자기 뭐 그런 게 왔다? 그럼 거기에 대한 반은 반 이상은 어떤 꼭 탈을 부르거나 화를 부르거나 병을 부르거나 집안을 뭐 조각조각 낸다든가 하여튼 꼭 그런 화를 일으키면서 귀신이 반이 들어와 가지고 막 끌고 다 나간다는 어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라는 게 너무 많이 뭐 생각지 않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주의해야 된다. 그런 돈이 들어오는 거는 항상 그래서 좋은 곳에다 확 좀 빼고 이렇게 좀 일단 좀 빼고 이렇게 돌려야 되는 이래야 좀 탈이 좀 덜 나는 요런 거를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분이 없이 어떤 대의 명분 그러니까 어떤 내가 노력한 거 그다음에 내가 해왔던 것의 가치에 비하하지 않는 그 이상의 어떤 생각지 않은 쓸데없는 이런 이익들 어떤 내가 승리해서 뺏어오고 뭐 얻는 이런 것들은 바로 다 소모돼진다는 거 이거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약기 책임자 불치 나는 빼고 남들만 책임을 전가하는 거는 뭐가 됩니까? 불치 다스리지 못한다. 아주 이건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 사인 이관자 부나 이런 것처럼 사사로이 뭘 하는 과정에 또 나는 빠지고 뭔 일이 생기면 남들만 내가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런 것은 결국 다스리지 못한다. 이게 소서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문구로만 아는 거하고 내가 뼈저리게 이거를 내가 느끼고 가지고 그걸 실천하는 거하고는 완전 천지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정말 특히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표를 뭐 이렇게 대표성을 띠고 이렇게 하는 이런 분들은 정말 이거는 뼈저리게 좀 잘 아셔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솔선수범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약기 나는 생략하고 나는 생략하고 책임 다른 사람한테만 책임을 싹 미루는 거예요. 이러면 불치 다스리기 어렵다. 다스려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옛 장량이 이 공부했던 황석공이라는 노인이 물려줬던 이 책에 장량이 받은 이 책에 이런 구절이 이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보좌를 했고 그렇게 간언을 했기 때문에 천하통일이 된 거든가. 우리는 자꾸 세상이 쪼개지려고 하면 안 돼요. 분열.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분열. 지금 뭐 세계 지도를 이렇게 뭐 한다고 하더라도 뭐 러시아 뭐 미국, 뭐 중국, 뭐 이렇게 글로벌화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분열 이렇게 쪼개지고 계속 이렇게 또 우리나라로만 봐도 분열 또 이 안에서도 남, 여, 노, 소, 이당 저당, 야당, 여당, 뉴스 보면 한 번도 뭐 화합해서 뭐 하는 게 없잖아요. 오로지 분열, 싸우고 또 그 안에서도 이 안에서도 또 무슨 파, 여기서도 무슨 파. 그냥 이렇게 핵분열에 그냥 완전 이거는 통일이 없는 어떤 이게 하나로 구심점이 없는 세상. 통일장이 없는 이 어떤 하나로 이렇게 단합이나 웅축되고 막 그냥 합심이 되는 게 이 전 세계적인 추세나 어떤 뭐 화산도 분열하듯이 이렇게 막 계속 뭔가가 기상 이후에 뭐 자꾸 이런
이런 것이 자꾸만 이렇게 분열이 돼가는 갈라지는 현상. 이런 것들은 이 시대적 물론 흐름입니다마는 이런 것이 난세인데 이런 것의 어떤 통합, 통일장 이게 하나로 응축이 돼야 되는 종교도 보면은 너는 사이비, 너는 아니야, 내가 맞지, 너는 틀려, 내 이론이 맞고 너는 아니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맞는 거지, 다 하나지.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를 하나로 통일. 이게 뭐냐면 일이거든요. 일로 시작해서 일로 끝나니까 하나란 말이야. 하나. 일로 시작해서 일로 살고 있는 세상이면 하나면 하나로 살아야지. 왜 자꾸 쪼개지냐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쪼개진다는 거는 이렇게 각계 전투로 강론으로 가는 건 좋다 이거예요. 발전을 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 이런 교육, 이런 가치, 공산주의, 자본주의. 또 옛날에는 머리 깎으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단발령 내려가지고. 근데 그 가치가 지금도 쓰여지나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일정한 건 없으니 누구나 포용하고 상대방의 가치나 상대방의 이론이나 상대방의 주장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면 기독교, 불교면 불교, 유교면 유교 다 존중해야 되는 거. 하나로 좀 통합을 할 걸 만들어 가야지. 너는 아니니까 나만 되고 하니까 이 세상이 발전이 되냐고. 뭐만 됩니까? 전쟁, 다툼, 온갖 소송, 온갖 불화, 온갖 데모, 온갖 집회. 아니 뭘 얻을 거예요? 이래가지고 무슨 힘이 나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일할 수 있는 게 리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어떤 진짜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 그런 인물이 나와야 된다. 그런 이론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게 지도자가 바뀌면 제도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니까 일부 어디 단체장 어디 사회 어디 한다고 이게 가능하겠냐고 이게. 그러니까 사회가 바뀌어야 되려면은 어떤 제도가 바뀌려면 지도자나 어떤 세계적인 중추적이고 큰 어떤 이런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런 통일장 어떤 하나로 이제 모아야 되는, 이제 이거를 종교적으로 이제 말할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개벽이라고 얘기하네요. 개벽. 모든 이치를 크게 모아 이루나니 이것이 곧 개벽이니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개벽이, 그러니까 하나로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땅에서 나무가 이렇게 자라서 수없이 이렇게 왔다가 가지들이 이렇게 펴지고 해도 결국은 하나로 모아져야 된다. 이렇게 하나로 모아서 이 하나의 핵 중심에서 이렇게 하나로 모아져 결실을 거둬야 되는 때다. 이치를 다 이제 모아서 결실들을 거둬야 된다는 거죠. 하나로 이렇게. 그래서 어떤 이제 결실을 거두는 이런 그런 시대적인 사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초종교, 어떤 그런 이제는 좀 전체적으로, 옛날에는 이렇게 전체 나라들이 다 있으니까 여기는 여기대로의 사상, 여기는 여기대로의 사상, 여기는 여기대로의 사상, 여기는 여기대로의 이 중심에 있는 우리나라 코리아, 여기에 나름대로의 사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로 다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로 하나로 다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다 장단점 다 하나로. 이제 지구도 지금 세상도 다 하나인데 지금 너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분열이 되고 있다는 건 아직도 그 깨달음들이, 이 어떤 정신적인 것이, 물질은 고고도로 올라갔는데 이 정신은 정말 여기를 못 따라가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각계 종교 지도자들이라든가 정치 지도자들, 교육 지도자분들이 이런 이치를 제도적으로 자꾸 만들어야 된다. 전체를 통합할 수 있고 아우르는 어떤 이런 어떤 통합
이런 서로 만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살아 계신다고 하면 예수님이나 석가나 뭐 공자님이 모이셨어. 옛날엔 따로따로의 시절이었고 어디 뭐 한번 이동하기도 어려운 세상이었잖아요. 아프리카에 갈 일이 있었나요? 못 갔죠. 그럼 지금은 이제 너나가 없어. 이제는 조그마한 지구 요 안에서가 하나가 돼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생각들이 사상들을 묶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은 따로 하면서 물질만 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정신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신이 인간이라는 그거를 모토로 해가지고 그렇게 만약에 세 분이 모였어. 대통합을 이루고도 남았을 거예요. 이렇게 핵무기 만들면서 전쟁하고 누굴 죽이고 나만 잘 살고 네 당만 옳고 내 당은 틀렸고 막 서로 맨날 싸우고 뭐 책상 뒤집고 싸우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됐냐면은 물질은 올라가는데 왜 마음보들은 이 깨달음은 왜 이게 채워지지가 않냐는 거야 이게. 그게 나만 옳고 남은 틀렸다는 그런 생각에서 자꾸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깨달음이 부족한 거다. 그래서 이렇게 약기 책임자 나는 빼고 남만 책망하고 원망하고 책임을 지우는 건 다스리기 어렵다. 그다음 자후이 박인자 기 이거는 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나는 되게 후하게 자신한테는 넉넉하고 후하게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건 다 챙기고 남은 야박하게 하는 거 이거는 기라 기 이미 버려졌다 버린 존재 그러니까 버려진 일이라는 거야. 이거는 사람들한테 이미 저 사람은 이제 왕따 그러니까 버려지게 돼 있다. 기 그 뭐냐면 자후이 박인자 자기는 되게 후하게 하고 자기 것만 다 챙기고 자기만 잘 먹고 자기만 넉넉하고 남들은 그냥 쪼글쪼글하니 그냥 한 푼도 없이 그냥 지내는 모습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이 버릴 기 이거. 뭐 농담입니다마는 제가 만약에 저 조물주 하나님이라면 버리겠어요. 그런 사람. 예? 자후이 박인하는 사람은 버리고 싶을 것 같아. 그러니까 버려진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옆면으로 봤을 때 이만큼 배가 나왔어요. 기름졌죠. 이 사람은 이렇게 배가 쏙 들어갔어. 그러면 이 사람한테 갈 거 1, 2 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후박하고 자기한테는 후하고 타인들한테는 박하게 하는 사람은 꼭 버려진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잘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